자, 이제 테일러 시리즈를 우리 그 x 도트는 fx 이, 이 식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x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12개의 상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x 도트고 이게 x가 벡터입니다. 그리고 우변은 그 변화율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x만 있지만은 사실 x 말고 u가 더 있습니다. u 그 힘과 모멘트가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데 힘과 모멘트 항목은 그냥 빼고 상태 변수 x에 관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x 도트는 fx라는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선형화하고 싶습니다. f의 사인, 코사인, x의 제곱, 뭐 x1, x2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x1 도트, x2 도트 이것이 지금 이 좌변 x 도트에 해당되는 거고 x1, x2,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f1 이게 f1이고 이게 f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선형입니다. 비선형을 선형 시스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출력 입력이 뭐 x라는 어떤 입력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그 u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fx 해가지고 이게 뭐 x 도시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출력이 나오는데요. 그 출력이 이제 y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x하고 y의 관계식은 비선형입니다. f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근데 선형화를 해가지고 x를 이제 델타 x로 만들고요. 그리고 y는 델타 y로 만듭니다. 선형화를 이렇게 하는데 언제나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x0하고 또 y0. 여기서 y0라고 하면은 이제 fx0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점에 대한 선형화를 실시했을 때, 그 기준점에서 델타 x만큼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이 함수값, 이 델타 y가 선형화 된다는 거죠. 이 관계식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아까 f 프라임 x0 뭐 여기 y0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x0의 함수라고만 생각을 한다면은 프라임 x0 그 다음에 델타 x 어떤 상수값 값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자 x 자리에다가 x0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습니다. 프라임의 의미는 이게 이제 이 도트입니다. 미분한다는 얘기고요. 또 이 x 자리에다가 x0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각각의 미분 x0의 도트, 델타 x의 도트 하고 생각해 봅시다. 이 x0가 어떤 상수값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x0의 도트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x0가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함수라고 이 자체도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상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x0의 도트라는 그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0이 아니고요. 언제나 x0의 도트 더하기 델타 x의 도트는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선형화를 위해서 테일러 급수를 적용합니다. 그럼 테일러 급수 적용하면은 fx0, x0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f 미분하고 미분에다가 x0 집어넣고 델타 x 테일러 시리즈 지금 적용한 겁니다. 적용을 하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여기다가 x0 집어넣으면은 x0의 도트는 fx0. x0라는 것은 x의 일부입니다. x가 x0 어떤 평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 x0 더하기 델타 x도 될 수 있고 어쨌든 모든 그 상태 x에 대해서 이 식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형 상태에서도 이 식은 성립해야 되는 거고 평형 상태가 아닐 때도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평형 상태에 대응된 x0를 집어넣으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없어지게 됩니다. 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게 델타 x 도트는 이게 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의식. 근데 여기서 이 f 프라임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f 프라임이 이게 어떤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델타 x가 어떤 스칼라, 그러니까 x 어떤 그 변수가 하나라는 거죠. 그 하나에 대해서 그 하나의 변화율을 볼 때는 이 값이 어떤 값으로 주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벡터입니다. x 안에 x1, x2가 있기 때문에 델타 x 안에도 델타 x1, 델타 x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델타 x1의 도트, 델타 x2의 도트.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1 벡터인 거죠. 이렇게. x1, x2. 이게 델타 x. 델타 x 도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도트가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x1, x2 델타 이렇게 붙이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좌변과 우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중간에 이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0는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그냥 하나 어떤 관계가 이 변수 하나하고 하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하나의 숫자로 이게 주어지겠지만은 이것은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1번 사이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이 2번이 1번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이 1번이 2번에 미치는 영향, 2번이 2번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총 4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향 인자들이 4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 곱하기 1 행렬이고 그 벡터고 2 곱하기 1 벡터면은 우리가 2 곱하기 1을 2 곱하기 1로 보내기 위해서 2 곱하기 2 행렬이 필요합니다. 요거하고 요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1이 돼서 이 차원이 서로 맞게 됩니다. 행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행렬 여기가 이게 의미하는 것이 1번이 1번에 미치는 영향, 이 정도. 이게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2번이 이거하고 이거랑 곱해지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게 곱해져 가지고 이 값이 일부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 아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 이건 뭡니까? 이것은 1번이 이것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2번이 2번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이 f 프라임 x0라는 게 이게 f 프라임 x0인데 얘가 행렬이 이제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제로 돌아가고 이 예제를 보시면은 그럼 이 예제를 통해서 이 값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f 프라임의 의미라는 것은 x1이 변화할 때 원래 변수가 하나였다면 x1이 변화할 때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정도가 f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미분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번이 f 이제 1을 봅니다. f1은 뭐냐면은 지금 이겁니다. 이게 f1이고요. f2는 이겁니다. 그래서 f라는 것은 이 두 개 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f1, f2. f1을 봅니다. f1은 자,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은 x1 x1이 변할 때 이게 변할 때 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우리가 f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f에 들어있는 변수가 x1, x2가 있기 때문에 x2는 얘가 여기 얘한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는 x2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마치 x2를 상수로 두는 거죠. 그래서 x2를 상수로 두고 x1이 이것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라운드 표시를 썼는데 이게 이제 편미분인 거죠. 그러니까 F1을 전미분, 토탈 데리버티브 하지 말고 X2는 그냥 뭐 고정시키는 거죠. X2는 어떤 상수로 취급하고 X1에 대해서 이것을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분을 하시면은 뭐가 됩니까? 이걸 X1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X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X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2번이 이것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1번, 이 1번의 영향은 지금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1을 고정시킵니다. X1을 상수 취급하면은 상수 취급하고 X2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면은 X1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F2에 대해서 F2에 해당되는 것은 이 두 가지 값이 되는 것이고요. F2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합니다. F2를 가지고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요. X2는 일정한 값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E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F2인데 X2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편미분하면은 X1은 고정시켰으니까 EX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그냥 쓰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 X0 이거 X0 대입을 해야 됩니다. X0를 그래서 X0가 뭐냐 지금 X0가 뭐 특별히 지금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X0가 이 선형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예제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X0라는 것이 X1, X2의 이제 기준값인데 X1 제로, X2 제로인데 이게 뭐 1, 2다. 이 1, 2라는 이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를 생각하는 거죠. 이 델타 X라는 것은 이것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 2라고 주어져 있으면은 지금 이 행렬, 여기 이 행렬은 X1 자리에다가는 1을 대입하고요. X2 자리에다가는 2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1, 그 다음에 여기 1 대입하면은 2,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행렬을 A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A 행렬.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델타 X가 들어가고 델타 Y가 나오는데 이 둘 사이의 관계가 A 델타 X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선형화를 시키면 이렇게 깔끔한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이 행렬 안에는 이렇게 어떤 변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 기준점, 트림점에서 그 상태 변수의 값으로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이 상수 행렬이 됩니다. 상수 행렬 A가 되고 이게 이제 비선형의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거죠. 비선형의 경우는 A로 뭐 어떻게 표현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A 안에 있는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게 쓸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항공기 상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항공기 상황에서 지금 U, V, W, P, Q, R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X, Y, Z도 있는데요. X, Y, Z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9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9개. X, Y, Z를 왜 생각하지 않는지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하고요. 지금은 이 9개, 즉 그 병진 운동에서의 속도 변화 UVW, 그 다음에 회전 운동에서의 그 각 변화 PQR, P.Q.R, 그 다음에 PQR과 오일러의 앵글 사이의 그 키네매틱스,
그 파이 도트, 세타 도트, 사이 도트 이렇게 고식 9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가 비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형화하기 위해서 지금 u를 u0 더하기 작은 u, 큰 v는 v0 더하기 작은 v 이렇게 다 쪼갰습니다. 여기 지금 제로라고 표시된 것들이 다 뭐냐면은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항공기의 기준점. 항공기가 뭐 순항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의 들어오는 어떤 힘들의 합이 0일 때, 자, 그게 트림점입니다. 시그마 F는 0이고, 시그마 M이 0일 때, 이게 뭐 트림점의 정의입니다. 정력학에서 계속 사용했던 그 힘의 어떤 평형, 힘의 균형, 그 다음에 모멘트 평형, 그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게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트림 상태고, 그게 평형점이 되는 거고, 그 평형점을 지금 평형점에 해당되는 상태 변수들을 이렇게 다 5를 붙여가지고 나타냈습니다. 그 원래 UVW, PQR, 파이, 세타, 사이들 사이의 어떤 관계식은 아까 힘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의 변화는 비선형인데 선형화를 하기 위해서 평형점에 대한 작은 변화, 이 다 델타 U입니다. 델타 U, 델타 P인데 소문자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소문자로 표시가 된 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앞에 델타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의 작은 변화, 큰 걸로 표시되니 캐피털로 표시되니 UVW 이런 것들은 그 원래의 어떤 상태 변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비행 제어라든지 그 비행 동력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떤 그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이게 식이 작은 u로 지금 이렇게 작은 p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준점에서의 어떤 그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 자체가 이 u 값이 속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u 값이 10이다. 10m/s다. 아니면 뭐 시속 10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항공기의 속도가 어떻게 시속 10이 나오느냐. 근데 이 작은 u는 10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기준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 속도에서 이게 벗어나는 값이기 때문에 u는 아주 작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값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값이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선형화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u, p 이런 이 작은 이 문자들의 값은 기본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속도를 u가 나타낸다고 그래가지고 이 항공기 자체 속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항공기 자체 속도는 있으면 이 값은 커야 됩니다. 이 u0, 큰 u0는 커야 되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 이만큼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게 항공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밀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문자로 표시된 상태 변수들의 비밀을 언제나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이게 쪼갠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항공기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나타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x 도트는 f x u 해서 상태 변수들과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힘과 모멘트들의 함수를 가지고 이 상태 변수들 12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식이. 이 식에 이 x 자리에다가 이거 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몽창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또 u 역시 지금 이 u0 이런 이 제로를 만드는 그 힘들 u0가 있을 겁니다. 그 u0에다 더하기 이제 델타 u를 하는 거죠. 역시 얘도 뭐 이제 x 더하기 x0 델타 x 그죠? 그다음에 x0 더하기 델타 x 다 집어넣고 선형화를 시키면은 뭐가 됩니까? 입력이 델타 u라는 입력이 됐을 때 출력 델타 여기서는 뭐 이제 델타 f 그 델타 y가 되는 거죠.
뭐 델타 F. 선형화한 어떤 그런 이게 뭔지 지금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항공기 실제 운동 방정식에 선형화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U 도트, V 도트, W 도트의 그 변화율을 그 변화가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그 병준 운동에 관련된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비선형입니다. 특히 이 WQ 이렇게 그 상태 변수들이 곱해져 있는 이 부분과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이 지금 비선형 함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선형화를 하면은 결과가 이제 이렇습니다. x, y, z는 델타로 다 바뀌었고요. 델타 x, 델타 y, 델타 z로 바뀌었고 큰 u, v, w는 이렇게 작은 u, v, w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선형 텀들 보시면은 비선형 텀들은 선형화가 됐는데 이제 테일러 급수로 이제 선형화를 한 겁니다. 테일러 급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그 기준점에서의 뭐 W, Q, U, R, V, P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PQR들 이 작은과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형이죠. 이것은 왜냐면 W가 어떤 상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수기 때문에 그런 상수하고 이 변수 이 델타 Q, 델타 R, 델타 P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선형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쭉 가서 이제 이게 있습니다. 사인 같은 경우 사인은 또 이렇게 선형화가 됐습니다. G 코사인 세타 제로 이것도 상수죠. 곱하기 그 다음에 세타 큰 세타가 작은 세타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식이 어떻게 지금 이 식으로 됐는지 이 선형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자리에다가 x0 더하기 델타 x 작은 x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u자리에다가 u0 더하기 작은 u 이 도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대응되고요. 더하기 이거는 델타 w 델타 w가 작은 w죠. 뭐 델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는 Q0 더하기 뭐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V는 V0 더하기 작은 V R은 R0 더하기 작은 R 그 다음에 더하기 G 사인 세타 0 더하기 뭐 작은 세타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X 자리에다가 X0 더하기 델타 X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고 이제 선형화를 하면은요. 선형화 해야 되는 대상이 이제 특히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 Q 그다음에 Q0 W 더하기 작은 W 작은 Q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V0 R0 V0 R 더하기 R0 V 그 다음에 VR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 이것은 사인은 우리가 테일러 급수를 통해서 사인 세타로 하고 더하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코사인이고 코사인 세타인데 기준점에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지금 세타죠. 작은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딱 보시면 x0 있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평형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 이렇게 제로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로를 다 집어넣으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평형점에서도 이게 성립하는 식이고 평형점이 아니더라도 성립해야 되는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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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같기 때문에 이식을 이용하면은 평형점에 대해서 어, 기술된 그런 그 항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남는 게 뭐냐면은요. x입니다. 이 x가 이제 델타 x, 이 델타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델타 x. 그래서 델타 x는 m u 도트. 여기 있죠. m u 도트. 그 다음에 더블 제로 q 여기 있고요. q 제로 더블 여기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빼기 v 제로 r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제로 v r 제로 v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코사인 g 코사인 제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작은 값입니다. 이 w도 작고 q도 작기 때문에 작은 것들의 곱 그냥 없애면 됩니다. 무시. 작은 것들과 작은 것들이 곱해지면은 아주 작은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얻어진 거죠. 유사하게 두 번째 거 해보시고 세 번째 거 해보시면은 비슷한 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회전운동 보시면은 회전운동식이 이렇게 세 개가 됐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L 자리에 L0 더하기 델타 L M 자리에 M0 더하기 델타 M N 자리에 N0 더하기 델타 N을 넣으면은 이 비선형 방정식이 델타 L M N 에 대해서 이렇게 쫙 기술이 됩니다. 자, 역시 P 자리에 P0 더하기 델타 P 작은 P R 자리에 R0 더하기 뭐 작은 R Q 자리에 Q0 더하기 작은 Q 이렇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선형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식이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특별히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 부분은 P 제곱 같은 경우에는 P 더하기 P 제로 더하기 델타 P 작은 P죠. 이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2P 제로 P가 되고 그 다음에 P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항은 여기 M0 더하기 델타 M이다 그러면 이 M0랑 같이 없어지는 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형 상태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항들은 다 함께 그냥 자폭하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럼 뭐만 남냐면은 이제 이거하고 이거 남는데 그 중에 이것만 남는 또 이유는 이 작은 것의 제곱은 우리가 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2p0 그다음에 이 작은 p 하고 i가 곱해진 이 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2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2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거 이제 곱셈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을 여러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뭐 선형화 시키는 이 과정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x가 있으면은 x0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상태 변수의 기준점과 거기서 벗어난 델타 x 집어넣고 치환을 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테일러 급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전개해가지고 x0에 관련된 부분들 그 평형 상태에 관련된 항들은 다 함께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고 나머지가 이제 델타 x에 대해서 기술이 된 건데 그 중에서 작은 것들끼리 곱해진 거 있잖아요. 델타 x의 제곱이라든지 델타 x1 곱하기 델타 x2 뭐 이런 것들은 다 날려버리면은 이런 선형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키네매틱스에 대한 것도 할 수 있죠. PQR하고 그 다음에 이 오일러 각들의 변화율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 숙제는 이 키네매틱스, 그 PQR과 오일러 각 변화율 사이의 그 관계를 선형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화한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병진운동의 경우, 회전운동의 경우의 식은 뭐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로 있지 않습니까? 이 평형점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평형점의 그 상태가 실제 이 선형화된 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평형점이라는 것이 이 전진 그 레벨 플라이트, 전진 수평 비행이라고 이제 생각하면은요. 전진 수평 비행 상황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0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0인 거죠. 수평 비행이기 때문에 롤 각속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피치 각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요인 각속도, 이런 각속도들은 다 0이 되고, 평형 상태에서는. 그리고 V0, 이게 앞으로 가기 때문에 이 V라는 것은 뭡니까? 이 Y축. 항공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Y축이잖아요. 이쪽 방향의 속도입니다. 이 V0라는 것은요. U0고요. W0는 Z축이고요. 이쪽 방향의 속도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전진이기 때문에 V0 이건 없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롤 각도 없다. 롤 각은 이게 날개가 내려가거나 올라간 그 자세인데 그거 없다. 수평 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롤각의 그 평형 상태에서 롤각도 0이고, 또 그 롤 레이트 같은 거, 그러니까 세타 제로의 뭐 제로, 그러니까 이 피치 레이트죠. 이 피치 레이트인데 피치의 어떤 피치 각의 변화, 그 다음에 요 각의 변화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0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0이라고 가정하면은, 다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다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이렇게 단순화하면 이제 이렇게 단순화가 됩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W0, 그다음에 W하고 U, 이런 것들은 남아있습니다. 이 W하고 U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항공기가 그 비행을 함에 있어가지고 알파, 이 바등각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바등각이 필요한 이유는 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만큼의 양력을 언제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는 필요하게 되고, 알파가 있으려면은 이 W하고 U가 있어야 됩니다. W, 그러니까 이 Z방향 아래에서, 항공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 속도가 없으면은 이 알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진 속도 뭐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W0하고 U0는 이렇게 다 살아남고요. 또 하나 살아남는 게 이 세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알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파 이 받음각하고 피치각은 어찌 보면 서로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파가 있으면은 당연히 세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피치 앵글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0이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타 제로는 살려둡니다. 그러니까 이거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거의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병진운동 식이 선형화된 식이 이렇게 단순화가 되고요. 또 유사하게 그 회전운동식도 이렇게 단순화가 됩니다. 그 회전운동식이 뭐 이렇게 됐었는데, 선형화된 식이 이거였는데, 이 중에서
뭐 P0 날리고 뭐 다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은 실제 그 남는 것이 뭐 거의 없다는 거죠. 요것만 이렇게 남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QR 사이에 PQR하고 그 다음에 세타 그 파이 세타 롤 이런 것들의 이 변화율 사이 관계식도 이렇게 단순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관계식을 얻으시면은 이 관계식에 그 전진 수평 비행에서의 그 상태 변수들 값, 뭐 이런 가정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총 이게 식이 9개인데요. 항법 방정식 빼고 9개인데 이 9개를 좀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개가 서로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델타 X의 식을 보시면 U하고 Q하고 세타가 관여합니다. 그렇죠? U, Q, 세타. 그러면은 자 Q를 보시면은 Q가 어디 있습니까? Q 여기 Q가 이제 이겁니다. 예. 이 식이 있겠죠. Q. 예. 그 다음에 세타식은 뭐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타에 관련된 식 세타 도트 세타의 변화는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요. Q의 변화는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Q의 변화. 이 변화에 의해서 이 값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U의 변화는 지금 이 식 자체가 지금 U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건데 또 하나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거 있습니다. 이 식. 이 식도 기본적으로 Q하고 세타에 연관이 된 식입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U하고 Q하고 세타하고 Z 이 네 개의 변수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가는 X축의 속도하고 Z축 속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올라가는 Z축 속도 그 다음에 피치 각하고 그 다음에 피치 레이트 그 피치 각 속도 이 네 가지 변수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이 변수들은 여기 안 들어가면 나머지 이 5개에는 보면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 선형화된 식에서는요. 그럼 이 나머지 5개는 뭐냐면은 P하고 R 있죠. 그러니까 P, R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롤각하고 그 다음에 사이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로는 V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의 이 속도 V가 있고 그 다음에 롤 각속도, 요 각속도, 롤 각, 그 다음에 사이에 관련된 거, 요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이 방정식이 9개 방정식이 이렇게 4개하고 5개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고요. 이 5개의 방정식은 이 방정식하고는 4개의 방정식하고는 사실 거의 관계가 없고 이 4개의 방정식은 또 이 5개의 영향을 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모두가 다 서로서로 영향을 줘서 얽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4개끼리 영향을 주고 또 나머지 그 5개끼리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로 구성된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세로 운동식, 롱지튜디널 모션, 세로 운동이라 부르고요. 세로 운동. 그다음에 나머지 5개로 구성된 식이 뭐냐면은 레터럴, 가로, 그다음에 디렉셔널, 이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로하고 방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